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유심히 보는 제 관심 종목은 그리고 그 앞서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나이퍼 비율을 드시면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긴 다음에 네. 다음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계셔서 예. 이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2022년 예,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약간 좀 예. 그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2022년 어떻게 그 좀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그런 장세는 역사의 길이 남을 묻지마 상승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상승장이 또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작년에 입성하셨던 분들은 주식 투자가 너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엔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대형주가 10만 원짜리가 정말 한 달 만에 20만 원은 가고 막 그런 상이었잖아요. 근데 주식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5만 원짜리 주식이 9만 8천 원까지 가는데 3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수익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장이 만족을 할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장이 안 좋더라도 늘 기회는 온다. 제가 제 책에서는 우리는 이번 파도가 지나가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파도는 지나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파도는 또 다음번에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해서라도 저 파도를 타야 된다고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그쵸. 실수를 네. 하기 쉽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올해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그 다음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세상이 난리인데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방아쇠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정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정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여행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 면세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카지노 주식이나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를 내더라도 그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내기가 힘들고 거꾸로 오미크론이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이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고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뭐 카지노 주식이나 면세점 주식이나 호텔 주식들이 또 시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는 주체는 있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여러분들도 지금 내년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만약에 세상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 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둬야겠어. 만약에 세상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 나는 그 주식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가야겠어. 예를 들면 만약에 오미크론이 더 막 난리가 난다면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근 1년간 메타버스 NFT가 되게 핫했었는데 굳이 메타버스 NFT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주식들이 또 시세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식이 그 회사가 돈을 버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핵심, 아니면 모멘텀 투자의 핵심은 결국은 그 주식이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따라서 투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분석하거나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때 너무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이 회사는 내년엔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내년엔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 거야. 아니면 폭발적으로 수익이 늘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겨울이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 안에서는 이 회사가 캐시를 특히나 지금같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간다고 하고 한국은행도 대출도 제어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캐시를 벌 수 있는 기업이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캐시를 버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캐시를 벌 수 있는 사업,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일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저는 그런 기회가 저는 지금 게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네네. 뭐 게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게임 아닌 메타버스와 연관된 기간 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반도체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소아과를 왜 해요? 그냥 주식 투자하지.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숨죽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쪽으로 바뀌고 있는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최근에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이제 뭐 치명률이 어떤지, 맞아요. 뭐 전파력이 네.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 큰 투자 아이디어는 갈릴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어제도 1.8% 빠졌지만 사실 네. 큰 주봉 월봉으로 보면 별로 조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올랐죠. 계속 사실. 올랐으니까 네. 조정 없이 네. 계속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오미크론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2020년도 3월에 봤던 그 패닉이 그 공포의 감정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면 또 쓰나미가 한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쓰나미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액션 플랜은 세우고 있거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는 더군다나 여러분들보다 더 큰 금액으로 주식을 하고 한 종목에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물릴 수 있고 저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플랜은 세우고 있죠. 예. 그 끝으로 그냥 어차피 책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한 종목 할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에 대해서 개별 종목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말씀을 드리면 법에 접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선침에 비슷하게 돼서 아,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안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네네. 근데 뭐 대충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시총 큰 게임주는 사실 제가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시총 큰 게임주예요. 둘 중에 그래서- 하나겠네요. 예, 그래서 네. 코스피에 있고. 예, 그죠? 네. 코스피에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그 종목이고요. 음.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저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유심히 보는 제 관심 종목은 음. 롯데건강개발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리오프닝이라든지 예, 맞아요. 여행이라든지 오미크론이 그게 크리티컬하게 예. 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만약에 네. 만약에 우리가 다시 관광을 갈 수 있다면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온다면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나 중국에서 요새 마카오 카지노 제재를 많이 가하기 때문에 그 대체 수요로 제주도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려면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좋아져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문제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15,7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싼데 그 아래 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사겠다는 게 아니라 네.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뭐 코로나 때 가격 아니에요, 그 정도.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까지 근데 내려가지고. 대신에 제가 아까도 우리가 언더그라운드 컴플렉스는 네. 몇 층까지 있는 지하 몇 층 알 컴플렉스인지 수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한 종목만 투자하니까 지금 전 재산을 거기다 걸 수는 없거든요. 네네. 다만 제가 지금은 게임 주식에 투자하지만 네. 저도 제 스타일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주식 양도세가 3억 이상이면 양도세가 과세가 그렇죠, 더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한 종목에 막 10억씩, 20억씩 드는 게 불가능하거나 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저도 내년부터는 한 종목이 아니라 좀 분산 분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나? 네네. 아니면 굳이 한 종목은 아니더라도 한 세 종목 뭐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니면 스타일이 6개월이 아니라 네. 제가 여태까지는 어찌 보면 집을 산다고 정말 마이너스 3억 그 무일푼에서 강남에 있는 집을 사겠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가 큰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물론 뭐 가족을 위해서 더 벌면 좋기야 좋겠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도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건 뭐 선생님 개인의 의견이니까 예. 이걸 뭐 사라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니요. 있고. 지금 지켜보는데 네. 저도 저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고. 네네. 다 열어놓고 지켜봐야겠죠. 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종목보다 중요한 건 시나리오예요. 그죠? 예, 그쵸.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 예,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 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바쁜데 책을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을 쓰는데 80% 이상은 진료실에서 3일 만에 다 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코로나가 또 1000명이 넘어가면서 네네.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가면 엄마들이 무서워서 병원에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진료 환자가 없어서 자유 시간이 많아서 그날 뭐 하루에 환자가 10명, 진짜 15명 이렇게 오던 시절이어서 제가 3일 동안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 5년 동안의 기억을 쏟아냈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쓰지? 그리고 나머지 한 15%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네. 제가 정리를 했던 거고. 네. 다 제가 겪어온 일이잖아요. 네. 제 머릿속에 있던 일이고 매매 기록은 뭐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아. 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종목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 때문에 수익을 보면 괜찮지만 손해를 보면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야 그렇게 주식 잘한다면서 그거 뭐 가르쳐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돈에 있어서도 나는 큰 돈을 벌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 1, 2억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는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매일 1억, 2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를 현물로 꺼내서 누군가에게 주거나 이런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겐 상처로 갈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 저 성현우라는 한 사람의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잘나서 저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책을 썼구나. 네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의 최고점은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차피 그 사람도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시세 변동성이 맞아요. 생기고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또 심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저도 요즘은 주식책보다는 인문학 책 많이 읽거든요. 네. 결국 인문학적 소양이 주식의 뭐 양분이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무슨 종목을 찝어주고 그런 책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또 5년 동안에 또 정말 마이너스에서 이만큼을 일구신 근데 그게 뭐 내가 정말 기술이 뛰어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5년간의 그 고통 그런 것들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뭐 심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또 이렇게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뭐 조곤조곤 네. 말씀을 또 질문을 잘 해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예. 한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현우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